1442년 3월 왕이 묻습니다. 장영실이 어디 있느냐? 신하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대답하라. 장영실이 어디 있느냐? 여전히 침묵입니다. 그날 이후 장영실이라는 이름은 조선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조선 500년 최고의 천재가 하루아침에 지워진 이유. 기록은 단 한 줄. 의금부에 내렸다. 그게 전부입니다. 왜일까요? 장영실. 그는 한때 왕 앞에 당당히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하, 이 기구로 백성들이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겠느냐? 장영실이 대답했습니다. 신이 목숨을 걸고 만들었사옵니다. 세종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경루, 물로 시간을 재는 기계, 종이 스스로 울려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 조선 역사상 처음 만들어진 자동시계였습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신하들도 감탄했습니다. 천재가 아니고서는 저런 것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그 천재에겐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천민. 아무리 뛰어나도 조선에서는 결코 양반이 될 수 없는 신분. 하지만 세종은 신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된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세종은 장영실을 종삼품 대오군에 임명했습니다. 노비 출신이 이 자리까지 오른 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왕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치국이, 비의 양을 재는 기구, 앙부일구,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재는 해시계, 간이,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천문기구. 그의 이름 옆엔 기구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선의 보물. 하지만 그 보물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1442년 3월 16일 세종이 타던 가마가 부러졌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오군 장영실이 가마 만드는 것을 감독했는데 허물어졌다. 가마가 부러진 것. 그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엔 물건이 고장나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 가마에 왕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가마가 부러지는 순간 땅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왕의 몸에 위험이 생긴 것. 이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대역죄에 가까웠습니다. 실록은 짧게 적었습니다. 의금부에 내렸다. 그리고 장영실에게 장형을 쳤습니다. 태형,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 장영실은 의금부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왕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천민이라는 것. 자신이 만든 기구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신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것. 그날 이후 장영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마를 만든 사람은 장영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신 조순생도 함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록은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장영실을 의금부에 내렸다. 조순생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둘 다 가마 제작을 감독했는데 왜 장영실만 처벌받았을까요? 실록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삭였을 것입니다. 신분 차이 아니겠나? 조순생은 양반이고 장영실은 천민이니까 결국 신분이 문제였던 거지. 어쩌면 세종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종은 장영실을 찾았습니다.
장영실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장영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그날 밤 혼자 있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자경루가 보였을 것입니다. 물이 흘러 시간을 알리는 소리, 종이 스스로 울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세종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것을 만든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 세종은 장영실을 아꼈습니다. 그를 종산품까지 올려준 것도 그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장영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가마 하나가 부러졌을 뿐인데 장영실은 사라졌습니다. 세종은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실록은 세종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 24년, 세종이 병이 깊어졌을 때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전하,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종이 대답했습니다. 장영실이 없는데 누가 만들겠는가? 그 한마디에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장영실이 사라진 시점, 1442년 3월. 그 이후 실록은 장영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끝내 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 누락이 아닙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왕실의 모든 일을 기록합니다. 신하가 병들어도 기록하고 신하가 죽어도 기록합니다. 그런데 장영실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장영실? 그 사람 어디 갔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대답하면 안 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세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외교적 이유. 장영실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민감한 것이 있었습니다. 간이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천문기구. 당시 천문 관측은 오직 황제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제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독자적으로 천문대를 세우고 별을 관측했습니다. 이것은 명나라 입장에서 반역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궁궐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을 것입니다. 이건 밖에 알려질 일이 아닙니다. 명나라가 알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종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장영실을 지키면 명나라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을 버리면 조선의 과학 발전이 멈춥니다. 세종은 선택했습니다. 장영실을 지우는 것,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명나라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영실? 그 사람은 이미 없습니다. 두 번째, 가설 신분의 한계. 조순생은 처벌받지 않았고 장영실만 처벌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분 차별이었습니다. 장영실은 평생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천민이구나. 가마 사건은 그 한계를 확인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스스로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는 조용히 궁을 나갔고 어디론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세종은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직접 천민을 찾는다는 것은 조선의 신분 질서를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설 보호 목적. 세종이 장영실을 일부러 숨겼을 가능성. 가마 사건 이후 장영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하 중에는 천민이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런 자가 대우군이라니. 신분도 모르고. 가마 사건은 그들에게 좋은 핑계였습니다. 봐라, 천민은 역시 믿을 수 없다. 세종은 장영실이 더 큰 화를 입을까봐 그를 궁 밖으로 내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서 그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제 장영실은 없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그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장영실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이상하게 사라진 사람입니다. 장영실은 사라졌지만 그가 만든 것들은 남았습니다. 자경루는 지금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치국이는 세계 최초의 우량계로 과학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앙부일구는 조선의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오랫동안 잊혔습니다. 장영실, 그는 한때 조선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업적은 남았지만 그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한계였을지도 모릅니다. 능력은 인정하지만 신분은 넘을 수 없는 나라. 장영실은 그 한계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1442년 3월 이후 장영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세종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이 없는데 누가 만들겠는가? 그 한마디 속에 세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미안함이었을까요? 장영실은 정말 스스로 떠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를 지운 걸까요? 세종은 그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그를 지킨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 500년 최고의 천재. 그가 남긴 기구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실록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엑스파일에서는 조선시대 왕의 죽음을 둘러싼 설명할 수 없는 기록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기록 속에 감춰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는 곳입니다. 구독은 그 이야기를 계속 듣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